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앞 시간에 경을 읽었고 반만 읽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검은고에 여러 가지 음이 두루 잘 나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매일매일 감정을 쓰나요? 그렇죠. 예. 감정을 매일매일 쓰는데 매일매일 쓴다고 해서 감정을 잘 다룹니까? 매일매일 쓴다고 매일 자주 쓰고 매일 쓰니까 잘 다루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바둑을 오늘인지 어제인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이렇게 그 우리나라 바둑 선수가 나이가 한 20살, 21살 정도 된 사람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했답니다. 농심배. 동네에도 평생을 바둑 둔 사람이 있어요. 동네 바둑. 그렇죠. 바둑을 둔 횟수가 많으니까 바둑을 잘 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본 적이 많으니까 잘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네. 그죠? 그러면은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돌아봤느냐, 안 봤느냐.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돌아보느냐. 내가 글을 쓰면서 어떻게 글을 쓰고 있는지를 돌아보느냐. 내가 감정을 쓰면서 어떤 상태, 어떤 느낌, 어떤 강도로 쓰고 있는지를 돌아는 보는가.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더라도 내가 돌아보고 나의 피드백이 결국은 내가 내 피드백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 있어도 그 조언을 타고 내가 나를 살펴볼 수 없으면은 결국은 어느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지 막막하기만 해요. 그러죠? 사실 조언을 들었는데도 계속 막막한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에 대해서 관찰을 아직 못 해내는 거죠. 그러면은 관찰을 못 해내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다시 관찰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관찰이 잘 안 돼. 그러면 나는 지금 나를 관찰하는 촉수가 발달이 돼 있는 걸까 아닐까? 좀 안 돼 있는 거네. 그런데 이 나를 좀 관찰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마음 발언을 계속하고 그 노력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내 신경망이 전부 다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까 안 할까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좀 걸리죠. 그러니까 연세가 있는 분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우리가 그 과거에도 그런 배울 기회가 왔을 때 이 나이에 무슨 하고서 한 생을 또 보내고 이제 와서 뭐 이러면서 또 한 생을 보내고 이렇게 보낸 세월이 몇 개쯤 될까요? 이제는 이 다음 생에 미천을 좀 금생에 꽃을 못 피우더라도 다음 생에 미천은 좀 만들어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부분은 배우면은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은 노력으로 빨리 이렇게 결과에 도달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거는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전생에 미천을 좀 깔아놨느냐, 안 깔아놨느냐. 우리가 이제 전생에 미천을 잔뜩 깔고 있다가 오신 분 중에 누가 있냐면은, 중국의 스님 중에는 육조 해능 스님. 전생 미천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오조 홍인 스님도 전생 미천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 중에 전생 미천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단연코 압도적으로 전생 미천이 좋았던 분이 누구냐면, 다파 마라자라고, 이름이 좀, 낯설죠. 이분은 어떠냐면은, 7살쯤 돼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출가하겠다고 떨려떨려 부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7살짜리인데, 그러니까 출가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시고 이제 출가시켜라 해서 머리를 쓱 깎는데, 머리 깎는 사이에 아라한가를 얻은 거예요. 전생 미천 좋습니다. 무슨 뭐 법문까지 듣고 이런 것도 아니고, 머리 쓱 미는데 그냥.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지금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금생의 꽃을 피울지, 안 그러면은 금생에 못 피우더라도 전생 미천을 좀, 내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생 미천이 되게 좀 준비를 할 거냐? 내생의 나에게 선물을 좀 할 거냐, 안 할 거냐? 좀 선물을, 과거생의 내가, 현생의 나에게 뭔가 좀 선물을 많이 준비했으면은, 금생살이가 선물을 준비해 준 자리는 살아가면서 조금 여유가 있었고, 선물 준비가 안 된 자리는 빡빡하게 때우느라고 고생 좀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준비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거, 반드시 해야 되는 꼭 필요한 것 중에 준비를 좀 해야 될 게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림 미천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걸 마련하는데 급하게 달려들까? 아니면 느슨하게 달려들까? 안 그러면은 내가 지구력을 꾸준하게 발휘할 수 있는 정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그 양을 찾는 거야. 양, 강도, 깊이. 그러죠?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해나가면은,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폼이 좀 날까, 안 날까요? 그쵸? 폼 나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면면이 이어지는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런 분들을 보면 어때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 기운을 면면이 이어가면서 매일매일 볼 때는 모르는데 한 달 사이에 차이가 있고 1년, 2년 사이에 차이가 촥촥.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바쁜 거야. 뭐를 하느라고?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니들은 나에게 관심을 안 갖니? 왜 나를 외롭게 두니? 이런 말 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따라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비용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의 노년기에는 쓰기가 딱 좋아. 비용 적게 들지.
들던 비용도 아껴주거든. 자, 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문이 도를 배우는 것도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이치가 이 앞에서 검은고 줄을, 현악기 줄을 팽팽하게 조였을 때, 느슨하게 풀었을 때 소리가 잘 안 나는 것처럼 수행도 사문의 경우에 사문이 수행하는 것도 사문이 도를 배우는 것. 우리는 도를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머리로 배운다 이렇게 현대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도를 배운다 그러면 뭐로 배워요? 신업으로 배우고, 구업으로 배우고, 의업으로 배워요. 그래서 몸이 익숙해지면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죠. 입이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말이 되죠. 그리고 마음이 익숙해지면 마음의 길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알아요? 하기 어려운 일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익숙하지 않은 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 익숙하지 않은 말 한마디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은 친절 하기 어때요? 그 관계상에 익숙하지 않은 친절하기, 관계상에 익숙하지 않은 말 한마디 하기, 관계상에 익숙하지 않은 마음자리 하나 쓰기. 돼요? 그러면 좋은데가 아니라 익숙해져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업으로, 구업으로, 의업으로 익숙하게 만드는 것을 그걸 이게 배운다 이래요. 그런데 무엇을 배우는, 도를 배운다 하는 거는 이 습관을 익히는 걸까? 아니면 이치에 의지해서 습관을 조정하는 걸까? 이치에 의지해서 습관을 조정하는 거예요. 자, 습관은 세상에서 충돌을 일으킬까, 안 일으킬까? 내 습관과 당신의 습관에는 충돌이 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리고 내 습관 안에는 욕심이 배어 있을까, 안 배어 있을까? 내 습관 안에는 당신 엿 좀 드세요, 이런 것도 좀 들어 있을까, 없을까? 내 습관 안에는 내가 잘난 거 알지? 알지? 이런 내용들이 좀 숨어 있을까, 안 숨어 있을까?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런 거 섞어서 이거 음식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주면은 이게 먹으면서 어때요? 받으면서 찝찝한 불편한 것들이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줄 때는 항상 나도 섞어요, 안 섞어요? 이치는 그런 부분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런 다른 사람의 그런 부분이 섞여 들어오더라도 중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